자, 이제 그 기하 벡터의 두 번째 단원인 평면 곡선의 접선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해. 근데 접선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야, 잘 들어봐. 일단은 주제는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접선을 구하는 게 사실 주목적이야. 근데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우리가 2차 곡선이라고 얘기했니?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몰라도 있잖아. 판별식 능형하잖아. 다 풀려.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를 풀다가 실제 시험에서 뭔가 공식이나 막 어떤 미분법이나 이게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하면 무조건 판별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기억해 두기를 바래. 그런데 지금 처음 얘기하는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할 텐데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봐. 니네가 아는 데서 출발을 하자. 야,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원이 있다 치자.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하는 이 원안은 어떤 점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2,-1이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2,-1이라는 점에서 혹시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겠어? 고1 때 건데? 할 수 있겠어?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니까. 그럼 얘랑 수직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x값 2 증가할 때 y값 1 감소했으니까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럼 당연히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2가 되겠지? 근데 이것을 미분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해. 근데 지금 이 함수를 미분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원래 엄밀히 따지면 미적분투에서 나오는 음함수의 민법이라는 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가정과 원리를 다 설명하기는 조금 힘드니까 요령 위주로 일단은 먼저 설명하고 미투 때 좀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하도록 할게. 이거 미분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자, 그래도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x값하고 y값의 증가량에 대해서 이 아주 세밀한 증가량? 그러니까 기억나겠지만 이게 뭐 델타 x면 델타 y 해서 걔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값을 가지고 생각을 하잖아. 아주 요 변수가 조금 변할 때 요 변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바로 사실 미분이라. 그래서 보통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dx분의 dy라는 표현을 써. 아주 작은 x의 증가량에 대한 아주 작은 y의 증가량의 비율. 얘를 우리가 이제 뭐 미분법이다, 도함수다, 뭐 미분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미분한다 표현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얘를 뭐 y는 정리한 다음에 미분을 해도 상관없는데 이런 미분법도 있다는 거야. 잘 들어.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할 텐데 이거 미분하잖아. 2x야. 원칙은 dx분의 dx라고 적어줘야 돼. 원래 x에 관한 식이었는데 내가 x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표현을 적어줘야 되는 거고. 자, y제곱도 미분법은 똑같아. 2y야. 대신 얘는 y에 관한 식이었는데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숫자 5는 미분을 알겠지만 상수는 미분은 0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바로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사람들은 숙달이 된 사람들은 야 x에 관한 식을 미분할 때는 그냥 미분하고 y에 관한 식을 미분할 때는 미분하되 그 뒤에다가 뭐를 붙여주자? y 프라임을 붙여주자. 이렇게 사람들은 외우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x에 관한 식을 미분할 때는 그냥 미분하고 y에 관한 식을 미분할 때는 그 옆에 y 프라임이라고 적어주자. 그러니까 니네가 맨날 했던 미분 있잖아. y는 x 3승.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랬던 거야. y도 미분하는 거야. 근데 y 미분했으니까 y 프라임 적어주는 거고 얘 미분하면 3x 제곱 되는 거고 x는 미분하면 그냥 그대로 두는 거고 원래 이게 이렇게 됐던 거지. 미적분 원에서는 근데 함수가 다 y는 정리가 되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 않고 이래서 바로 이렇게 왔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함수가 항상 y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음함수의 민법을 기억해두길 바래. 그래서 y 프라임 그게 넘어가고 나누잖아. 그럼 마이너스 y분의 x니? 그러니? 그래서 음함수는 그 도함수 안에 x좌표뿐만 아니라 y좌표도 포함이 돼 있고 그러면은 2,-1에서의 기울기가 궁금하니까 x 대신에 2 집어넣어주고 y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해가 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면 다양한 2차 곡선의 기울기를 좀 손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했어. 자, 두 번째 볼게. 자,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뭔가 좀 되게 복잡해 보여.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니네가 알고 있는 원을 기준으로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 들어봐. 우리가 방금 들었던 원의 예인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하는 원 위에 아까 설명했었던 뭐 2,-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 할 때 니네 혹시 그거 기억나냐?
여기 지금 x가 두 번 곱해져 있거든? 그럼 여기다 2를 한 번 대입해서 2x. 여기 지금 y가 두 번 곱해져 있는데 그 y 중에 하나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y는 5다. 기억나는 사람? 고1 때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할 때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 그런 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x제곱 대신에는 접점의 x좌표와 x를 곱한 걸 대입을 해주고, 그럼 y제곱 대신에는 접점의 y좌표와 y를 곱한 걸 대입해주지? 그럼 그런 원리들이 포물선이나 타원이나 쌍무선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근데 다 외우긴 좀 그러니까 밑에 있는 팁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자, 밑에 뭐라고 돼 있냐? 외워야 돼, 이거는. 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좀 쉽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 기억할게. 자, x제곱 대신에 요거 대입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거라 생각을 해. 알겠냐? 평행 이동돼 있으면 그만큼 하면 되는데 실제 문제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적은데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 자, 중요한 건 원은요. 물론 평행 이동하면 1차식 있었지만 1차식 있는 경우는 잘 안 했거든. 자, 요것만 새로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x 대신에 뭘 대입하냐? 접점의 x좌표와 x의 평균을 대신 대입한다. 요건 좀 기억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y제곱 대신에 y on y, 뭐 x제곱 대신에 x on x 대입하는 건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많이 했었었는데 1차식 x 대신에는 접점의 x좌표와 x의 평균, y 대신에는 접점의 y좌표 y의 평균을 대신 대입해주면 손쉽게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좀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3번에 보면은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인데 요거는 약간은 선택이야. 전 교육과정에서는 거의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지금은 사실은 다른 방법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외우라 하진 않지만 근데 여력이 되면 기억해 두는 게 좋다.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이런 포물선 또는 타원 또는 이런 쌍곡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다 유도해보진 않고 요거만 한번 유도를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선생님,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놈의 절편을 잘 모르겠다. 그럼 K가 요게 나오는 걸 확인해주면 되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얘하고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은 0 해주면 돼. 단순해. 그럼 저기다 양변에 a제곱 b제곱 곱해주면 b제곱의 x제곱 그 다음에 a제곱의 y제곱인데 자, y 대신에 mx 더하기 k의 제곱을 해주시고 그럼 오른쪽은 a제곱 b제곱 되겠지? 그 얘를 x에 관한 내림차서 정리하고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해주면 바로 k 값이 뭐가 나오게 된다? 얘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풀마냐? 자, 타원이 있어? 근데 타원에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접선 구해라 그러면 위에도 하나 나오고 밑에도 하나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식도 분명히 외워야 되는데 일단 오늘 수업 시간에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설명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니네가 알긴 알아야 된다. 알겠냐? 시간을 많이 단축해 주기 때문에. 이게 공식 같은 거잖아, 일종의. 판별식을 쓴 공식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게 필요하겠다. 또 생긴 게 비슷해. 생긴 비슷하게. a제곱 m제곱에 m제곱 적은 거고 a제곱 m제곱에 b제곱 뺀 거고, 그죠? 근데 여기는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된 거고. 생긴 게 비슷하니까 외우는데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 자, 그 다음에 y제곱은 4px에 접하는 접선의 식은 y는 mx 더하기 n분의 p라는 거. 그 p가 여기서 사용되죠. 기울기분의 그 p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서 판별식용하면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일단은 밑에 있는 뭐 매개 변수에 관련된 부분은 뭐 오늘 아마 진행하지 못할 것 같고 이건 좀 미분법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뒤로 넘어가서 예제 문제를 정리를 할 텐데 자, 애석하게도 필수예제 1번 문제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막 삼각함수도 있고 지수로그 함수도 있어서 사실 이거에 대한 미분이 익숙하지 않은 지금 현재 얘네들을 설명하는 게 조금 무리가 있지만 정리는 좀 해도, 알겠지? 정리는 좀 해도 언젠간 니네가 다시 보게 될 테니까 니네가 이 교재를 다시 볼 때쯤 되면 아마 이 미분법이 아마 니네한테 익숙한 상황일 거니까 미분법 확인해서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 자, 보자. 이 곡선 위에 2,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7이 된다면 A값과 B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뭐 미분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일단 이 위에 2,1이란 점이 있으니까
미분하지 않은 거에 대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얻어낼 수 있는 식은 바로 뭐냐? 2,1을 그냥 집어넣어서 4 더하기 1 더하기 2a 더하기 b의 결과가 0이 되게 된다. 요거 알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미분 들어갑니다. 양변 미분하면 이렇게 돼. 자, 들어봐. 첫 번째 거 미분하면 2x야. 두 번째 거 미분하면 2y야. 하지만 여기에는 y''을 적어줘야 돼. dx분의 dy를 줄여서 쓴 거야. y', y를 미분할 때는 dx분의 dy 또는 y''을 옆에다 적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친구를 미분해야 되는데 곱의 미분법이라 할게. 원래 곱의 미분법은 아니고 얘를 x에 관한 식이라 생각하고 미분하고 그 다음 y에 관한 식이라 생각하고 미분하는 건데 편하게 곱의 미분법으로 니네는 그냥 일단 지금은 이해해두는 게 편할 거야. 그러면 얘를 앞에 거 x 미분하잖아? 그럼 남는 게 ay야. 근데 지금 방금 x 미분했잖아. 얘는 그냥 그대로 두면 돼. 근데 이 y를 미분하잖아? 그럼 ax가 되겠죠? 근데 y를 미분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y''이라고 적어둡니다. 그리고 숫자 b는 사라지겠지. 자, 지금은 조금 뭐야 저게 할 테지만 나중에 니네가 실제로 이걸 볼 때는 당연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은 그래서 좀 잠깐 정리. 이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만 좀 정리하는 차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2차 곡선에 대한 접선 부분을 좀 위주로 다뤄보자고. 그래서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봐봐. 자, 도함수가 자, y' 없는 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y 그냥 걔를 y''의 개수인 2y 더하기 ax로 나눠주자. 이게 도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x가 2고 y가 1인 상황을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2 더하기 2a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8분의 7이 된다 했으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a값 계산해 주시고 걔를 집어넣어서 b도 계산해 주시고 자, 이게 바로 매개 변수를 그래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한 접선이 됩니다. 되겠어? 자, 기본적인 원리 좀 이해해 주시고 아마 오른쪽 문제 풀 때는 아마 니네가 기억이 안 날 거야. 사인 미분하면 뭐게? 코사인, 코사인.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그 정도만 알고 갈게. 자, 오른쪽 문제는 아마 니네가 못 알아들을 텐데 정리만 해, 정리만. 정리만 해. lnx 미분하면 혹시 뭐 됐는지 기억나? x분의 1. 아유, 잘 배웠는데 lnx 미분하면 x분의 1. 근데 기억 안 나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리만 하자고, 정리만. 실제 니네 원류에서도 이게 한 페이지 있거든?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이거 미분한다. 1번 양변 미분하면 왼쪽은 1, 오른쪽은 코사인 3y인데 속미분인 3 곱해주고 y가 난 식을 미분했으니까 y''이라고 적어주면 돼. 그래서 내가 얘를 y''이라고 적어주면 야, 정리는 해. 3 코사인 3y분의 1이 첫 번째 함수의 도함수입니다. 그래서 그 함수에 있는 y좌표를 대입해줘야 내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볼게. sin x 미분하면 뭐라고? 코사인 x라고. 자, sin y 미분하면 뭐니? 코사인 y지. 근데 너 지금 방금 y가 난 식 미분했으니까 y''이라고 적어주는 거야. 자,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x 미분하잖아. y 남는다. 근데 x에 관한 식을 미분했으니까 할 거 없고 근데 뒤에 있는 y를 미분하면 y 미분하면 1이잖아. 1. 그러니까 x가 되는데 근데 네가 지금 y가 난 식 미분했으니까 y''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 그럼 y''이 있는 걸 왼쪽으로 y''이 없는 걸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y''의 개수로 나눠주게 되면 y''은 이렇게 되겠죠. 자, 코사인 y의 마이너스 x분의 넘겨. 자, y 마이너스 코사인 x다. 자, y''을 정리만 해주면 도함수가 참 그지같이 생겼지. 근데 여기다가 x하고 y 넣으면 진짜로 다 접선의 기울기 나와요.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곱의 미분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x 미분하면 lny, lny 미분하면 y분의 1. 근데 방금 y가 난 식을 미분했으니까 y' 적어주고. 자, 앞에 있는 y 미분하면 뒤에 있는 lnx가 남고요. 뒤에 있는 lnx 미분하면 뭐가 되면 y 곱하기 x분의 1이 되지? 근데 아까 앞에 거 y 미분할 때 여기다 뭐 적어주면 y' 곱해줘야겠지, 그지? 여기다가 y가 난 식이니까 y' 적어주고 그 다음 뒤에 있는 lx 미분하면 y 곱하기 x분의 1인데 자, 상수항은 미분하면 0 되니까 이렇게 정리되겠지? 그래서 y''이 있는 놈과 y''이 없는 놈으로 구별한 다음에 넘기고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럼 넘어가 마이너스 ln y 넘어가
마이너스 x분의 y 그 다음 y 프라임의 개수로 나눠 y분의 x가 되고 y 프라임의 개수인 ln x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y 프라임. 도함수가 이렇게 됩니다. 자, 잘 자네 세나? x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지수함수는 혹시 기억나? 2x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 됐던 거?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갈게. 그래, 서로 힘드니까.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2의 x 더하기 y, x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y에 관한 식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오른쪽 미분하면 2의 x, 2의 y도 미분하면 2의 y, 근데 y에 관한 식이었고, 그 다음에 x 미분하면 y, y 미분하면 x인데 y 프라임이 있죠? 정리하는 건 니네가 해라 그러면. 알겠지? 자, y 프라임이 있는 거 왼쪽, y 프라임 없는 거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나눠서 계산해주면 된다.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좀 조만간 뭐 미투에서 여러 가지 민법 하면서 다 설명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인 민법을 이용한 이 내용들은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필수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이야.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풀이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해 볼 테니까 한번 슬슬 한번 따라와 봐봐. 야, 이 포물선 위에 3,-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야, 아까 무조건 뭐 방법 가능하다고? 무조건 일단 판별식은 가능해. 그러니까 봐봐. 이 위에 3,-이 있어. 집어넣어 보면. 여기를 모르잖아. 그래서 야. 기억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 판별식 해. 그러니까 나와. 그러니까 판별식은 어떠한 유형의 문제든 다 있어. 그러니까 나는 하진 않을게.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뭐 좀 당황스럽다. 아, 그래. 내가 내림차순으로 정리는 잘하지. 생각 들면 그냥 넣어.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항이 3개거든. 그럼 나 집어넣으면 항 3개짜리 제곱해야 되거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곱한 거 2배, 곱한 거 2배, 곱한 거 2배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산이 정말 좀 열받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요거를 정리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게. 첫 번째, 자,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할게. 음함수의 미분. 자, 얘 미분하면 2y인데 y 프라임, 얘 미분하면 6인데 y 프라임, 요거 미분하면 4는 0 이렇게 돼. 자,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야. 그래서 도함수인 y 프라임이 얘 넘어간 4를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2y 더하기 6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래서 접점에 y좌표를 대입해야 기울기가 나오겠죠. 도함수가 y가 는 식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1이지? 끝났네. 기울기가 1이네. 그래서 기울기는 1인데 뭐다? 3,-1을 지난다 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 이게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요즘엔 이렇게 하게끔 많이 유도를 해. 되겠어? 자, 근데 두 번째, 이건 뭐냐? 아까 있었던 칩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자, 뭐 대신에 뭐 대입하고 뭐 대신에 뭐 대입하는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야. 이것도 기억해 두자. 자, y제곱 대신엔 y좌표와 y의 곱인 마이너스 y. 그 다음 y 대신에 뭐 대입한다 그랬어. y 대신에 뭐 대입한다. 1차식 대신에는 평균을 집어넣는다 했어. 누구? y와 y좌표의 평균을 대신 대입해주고. 자, x 대신에는 x와 x좌표의 평균을 대입해 주시고 더하기 17은 0이다. 자, 니네가 볼 땐 저게 더 편하지? 왜? 이걸 또 새로운 걸 우리가 외워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텐데 외우면 이것도 되게 간단한 거거든. 다시 한번 x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x 대신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에 x 대신에 대입해 주는 건 x와 x좌표의 평균을 대입한다. 요것만 기억해 두면 오른쪽에 있는 풀이도 되게 간단한 풀이거든. 자, 두 가지 문제 정리해 주시고요. 물론 왼쪽에 있는 게 좀 더 니네한테 익숙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수제 2번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포물선이나 타원이나를 가리지 않는다고. 타원이도 똑같이 하면 되고 쌍곡선이도 똑같이 하면 돼. 알겠니? 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이야. 넘어가도 될 것 같아. 넘어간다.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필수제 3번의 왼쪽 문제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 얘들아, 저기에 수직이래. 기울기가 얼마라는 게 주어진 거야. 그래, 마이너스 2라는 게 지금 현재 주어진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면서 얘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판별식이 가능하겠지? 야,
이 친구의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인 걸 얘기하고 그럼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절편 잘 모르겠어요. 때려 넣어. 별로 어렵지도 않아. 판별식 쓰면 K값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흐리게 나와서.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 추천하는 건 사실은 공식을 이용하는 게 추천이 돼. 자, 선생님이 아까 공식을 외워두라고 했는데 사실은 외울 시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바로 니한테 물어보는 건 좀 무리가 있겠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 들어봐. 자, y제곱은 4px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m이니까 당연히 mx겠고 그 뒤에 뭐가 붙게 되냐? m분의 p가 붙게 돼. m분의 p. 자, 이거를 선생님은 추천을 해. 자, 그러면 봐. 얘 보면 p값 얼마야? p 얼마야? 1이지? 그럼 벌써 끝났는데? 쟤랑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지?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공식인 거야. 근의 공식처럼.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n분의 p 마이너스 2분의 1 끝. 이게 저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어떻게 유도된다고? 이거 집어넣어가지고 판별식 0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중근 나오게 대한 조건을 이용해서 유도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y제곱은 4px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지. 난 니네가 이렇게 풀기를 바라고. 그런데 선생님,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가볼게. 기울기가 현재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양변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2y 그래 y가 난식 미분했잖아요. 그럼 4x 미분하면 4거든? 그럼 도함수가 바로 뭐가 되냐면 y분의 2가 되게 돼. 그런데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싶다 했으니까 그 접점의 y좌표가 얼마가 되게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게 되고 그럼 y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주면 x좌표가 4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되겠니? 자, 그래서 너 지나는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나. 근데 너를 지나는구나. 그래서 x 빼기 4분의 1에 마이너스를 하는 자, 음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 자, 포물선의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의 왼쪽 문제를 살펴봤고요. 얼른 다녀와. 슬슬 설명하고 있을게. 자, 이번엔 근데 y의 제곱이 아니라 x의 제곱이네. 요건 요렇게 설명할게. 야, x의 제곱이 있는 함수는 이차함수니까 이거는 판별식이 0인 걸 이용하는 게 더 간단해. 공식을 따로 외우는 것보다는 판별식을 구하는 게 더 간단해. 그래서 이 친구 지금 현재 기울기 얼마니? 같이 하자. 마이너스 2니?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여기 접하는 거니까 그럼 걔를 이렇게 잡어. 마이너스 2x 더하기 k라고 잡어. 그 다음 판별식을 쓰는 게 이거는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y 대신에 대입을 해주면 자, x제곱에 결과가 8 마이너스 2x 더하기 k고 그럼 넘어가면 x제곱에 더하기 16x에 마이너스 8k는 0이거든? 그 완전 제곱 되려면 이거 반의 제곱인 64 돼야 되냐?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되게 된다. 자, 판별식의 연걸 이용한 거야, 그제? 자, x의 제곱이 있는 경우는 그냥 판별식을 쓰는 게 더 계산이 깔끔하다.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자, y의 제곱이 있는 경우는 공식 쓰고 x제곱은 공식이 따르거든? 달라. x의 제곱이 있는 건 공식이 다르거든? 근데 그걸 외우지 말고 x의 제곱이 있는 거 나올 가능성은 적겠지만 나온다고 한다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게 더 괜찮겠다. 자, 이게 바로 포물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문제를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 자, 필수의 4번의 문제를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이 포물선을 접선을 응용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야, 봐봐. 포물선 위에 있는 점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 이거 우리 많이 하는 거잖아. 여기 잠깐 봐볼까? 야, 곡선이 있었고 직선이 있었어. 그 이 곡선 중에 직선에 가장 가까운 점은 어떤 점일까? 라는 걸 우리가 고민할 때 여기에 접하면서 얘랑 평행한 접선을 이렇게 싹 그어주고 그 접점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y제곱은 4x라고 하는
포물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자, 이 직선의 식은 y는 x 더하기 5여가지고 충분히 이 위를 지나는 자, y는 x 더하기 5에 대해서 자, 포물선 위에 있는 점과 직선 위에 있는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니네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다? 아, 이 포물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해주는 게 필요하겠지. 자,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는 공식을 이용하는 게 편한 방법이 되고. 자, P값 얼마야? P값 얼마야? 1이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익숙해질 때까지. 자, mx 더하기 n분의 p입니다.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땐 공식을 사용한다. 기울기가 주어질 땐 공식을 사용합니다. 기울기가 주어질 땐 공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지금 현재 내가 원하는 게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럼 끝났죠? 아, y는 1x에 n분의 p 1분의 1. 그래서 접선의 절편이 바로 1이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야, 그리고 니네 혹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떨어진 거리 공식 혹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설명할까? y는 mx 더하기 a, 그 다음 y는 예를 들어 mx 더하기 b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할 때 분모가 루트 m제곱 더하기 1 되는 거 알아? 이거 가지고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사용할 때 분모가 x계수 제곱하고 y계수 제곱하고 이렇게 되잖아? 그럼 분자는 바로 뭐냐면 상수항의 차이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뭐 좀 종종 사용하니까 나중에 공간에서 또 평행 이런 얘기하면 좀 왠지 내가 이거 개념 하나 생각해. 공간에서 나중에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것도 공식이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기억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뭐 둘의 떨어진 거리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2분의 4가 되겠죠. 자,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더한 거를 분모에 적어주고 분자에는 바로 그 상수항의 차이를 적어주자. 루트 2분의 4가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차이입니다. 나중에 강의 보고 꼭 정리해줘. 알겠지? 자, 정리하는 거랑 듣는 거랑 좀 힘든 사람들은 꼭 나중에 하고 좀 힘들지? 얼마 안 남았어. 자, 이제 포물선 접선 유형의 마지막 유형일 것 같은데 거의. 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려고 해. 야, 니네 미적분원에서도 외부의 점이 주어지는 게 들어왔던 거 기억나? 외부의 점에서 접선 그면 접점 모르니까 x좌표 t로 하고 y좌표 ft 하고 기울기 f 플랜 t에서 식 쫙 세워준 다음에 외부점 빡빡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막 그렇게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좀 더 더러워. 자, 그래서 외부의 점 마이너스 2,1에서 이 포물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려고 해. 야, 포물선이 있었었는데 다른 등도 마찬가지거든. 외부의 점에서 싹 근 거야. 근데 뭘 몰라? 기울기를 몰라. 그래서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고 공식을 한번 써보려고 해.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갈게. 자, 다시 한번 써야지 또 그러면. y제곱은 4px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fx 더하기 얼마? n분의 p. 기억해둬. 자, 이 문제 P값 얼마야? 1이야? 그럼 잘 들어. 이 포물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돼. y는 mx 더하기 n분의 1 n분의 p. 맞아?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다? 마이너스 2,1 있다. 자, 미적분원하고 방법이 비슷하네. 야, 도형의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긋는데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해? 임의의 접선을 세워주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이 점 대입해서 미지수 해결하지. 이거 똑같은 거네. 여기에 접하는 임의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거기다가 마치 외부의 점인 마이너스 2,1을 대입해서 그 기울기 n값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세뇌 자지 마. 이제 마지막으로 깨우는 거야. 이제 안 깨워.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1은 마이너스 2m 더하기 n분의 1. 양변에 n 곱하면 m은 마이너스 2m 제곱에 더하기 1이 되고, 그래서 2m 제곱에 더하기 m에다가 마이너스 1은 0이 되기 때문에 자, 1, 2에 1, 1을 어디다 빼기냐? 여기다 빼기. 그래서 n값은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울기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자, m 대신에 마이너스 1. 자,
흐름이 끊겼잖아 또. 자, 여기까 C 마이너스 1이 나오고 2분의 1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게임 끝.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자, 마이너스 1을 기울기로 하며 절편도 마이너스 1인 놈이 있겠고, 자, 기울기가 2분의 1인 놈이 있으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역수해서 절편이 2인 놈도 있겠고. 자, 이게 바로 외부에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물론 또 판별식 있어. 여기에서 접선권의 기울기 몰라? 그럼 또 y는 이거 해서 y는 m 해가지고 x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를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판별식 쓰면 또 답이 나오겠지. 근데 그거는 정말 안 될 때 하라고. 그게 좋은 습관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편하다고 그 방법 쓰면 발전이 없는 거니까 이건 가급적이면 쓰지 말고, 알겠냐?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왼쪽 문제하고 오른쪽 문제가 되게 비슷해 사실은. 왼쪽 문제는 여기서 그건 접선의 방정식이고, 자, 문제가 하나밖에 없냐 5번에? 자, 지금 5번에 문제가 두 개인데 여기 지금 선생님이 타이핑을 하나만 해놓은 거거든? 자, 문제는 똑같지 않냐? 문제는 똑같은데 이번에 뭘 구하는 거냐면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설명할 게 많은데 이제 안 깨워 진짜. 자, 5번의 오른쪽 문제는 지금 현재 문제는 똑같은데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할 거야. 야, 근데 니네 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적 있는 사람?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거. 자, 안 깨운다고 했는데도 또 이렇게 계속 자는 걸 보면 또 안 깨우기도 힘들고. 진짜 안 깨워? 진짜 안 깨울 거야? 야, 극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도형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 그럼 접점이 이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접점을 연결한 이 직선을 바로 극선이라고 이렇게 불러. 근데 이 극선을 구하는 방법이요, 되게 쉬워. 결론만 알고 보면. 자, 외부에 있는 이 점이 마치 이 도형에 포함된 점인 것 마냥 접선을 구하게 되면 바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뭔 소리냐? 예를 들어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3이라고 하는 이 원외부에 예를 들어 5,8이라는 점이 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선 싹싹 거서 만들어지는 이거 구해라라고 하면 마치 이 점이 그래프 위의 점인 것처럼 5x 더하기 8y는 3이다. 요거 해주면 되거든. 이게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모든 2차 곡선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야, 포물선이 있었잖아. 여기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2,1이라는 점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바로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건 왼쪽 문제고, 만약에 여기서 근 접점의 좌표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극선의 방정식이랑 원래 있었던 포물선의 식이랑 연립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극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2,1이 마치 이 그래프 위의 점인 것 마냥 1, y는 4 곱하기 x 대신에 뭐 대입한다고? x와 좌표의 평균을 대입해준다고. 이게 바로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랑 원래 함수식인 y제곱은 4x란 놈을 연립해주는 것이 추천되는 방법이 됩니다. 아, 물론 아까 접선 두 개 구했지. 그럼 그 접선이랑 얘랑 연립해서 진짜로 접점의 좌표 구하는 것도 방법이 돼. 근데 그건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나서 접점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접점을 바로 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마치 이 점이 도형에 포함된 것처럼 극선의 방정식 구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와의 교점을 구해주는 것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좀 낫겠다. 오케이? 그래서 5번의 오른쪽에다가는 이 내용을 정리해줘. 극선에 대한 내용과 함께. 1학년 때는 저거 극선의 방정식을 교육관에 밖에서 못 썼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극선의 방정식을 쓸 수 없게끔 만약에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아까 했던 것처럼 접점 좌표 구해주고 접점 좌표 구해서 연립해가지고 접점 좌표 구하는 뭐 그런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접점의 좌표를 a, b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게 좀 더 더러운 것 같아. 그러니까 방법은 있어. 더러운 것 뿐이지, 그지? 근데 이 방법이 워낙 더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선 같은 좀 물어봐. 이제 이과 정도 됐으면 또 기백하다 보면은 선생님 뭐 이거 원에서 배웠던 극선 같은 거 못 쓰나요? 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뭔 순날 얘기겠지만, 응?
자, 5번의 오른쪽 문제까지. 자, 이래서 우리가 포물선에 대한 접선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했고, 마지막 유형인가? 자, 이제 포물선의 수직 접선에 대한 얘기 좀 설명할게. 자, 6번 문제 설명하고 이제 타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텐데, 요령은 다 동일하다. 방법도 다 동일하고. 자, K,1에서 이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K 값은 과연 얼마가 되느냐? 이거 결론이 있고 되게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 자, 내 얘기 들어봐. 지금 이게 도형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외부에 있는 어떤 점 K,1에서 접선을 거는데 그 접선이 지금 현재 뭐가 되고 싶다?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걸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그 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밖에 쓸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럼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 자, 간다. 자,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놓고 시작을 할 텐데 P값 얼마죠? 맨날 1이야. 자, 그래서 기울기는 잘 모르겠지만 절편은 n분의 1이다. 자, 이게 바로 이 포물선에 접하는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이니. 근데 K,1에서 접선을 걷다 했으니까 여기다 K를 대입하고 여기다 1을 대입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죠. 되겠니? 그 다음에 m 곱해주면 m은 KM 제곱에 더하기 1. 일로 와. KM 제곱에 마이너스 m에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놈이 바로 뭐야? 그 기울기를 구하는 방정식이 되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해선 그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K분의 1이 바로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자, 그러므로 K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 자, 이게 바로 6번의 왼쪽 문제 정답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니네가 외워야 돼. 이거는 성질이야. 일반화 해놓고 유도하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기억해 둡니다. 자, y제곱은 4px라고 하는 포물선 밖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걷을 때 접선이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은요, 이건 진짜 수능 볼 때까지 기억해야 돼. 준선에서 접선을 거야 접선이 수직이 돼. 그 점이 준선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돼. 일반화 놓고 똑같이 하면 같은 방법 나오게 된다. 자,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표정인 것 같아서 잠깐 한번 증명해줘. 자, 봐. 여기에 접하는 일반적인 접선의 방정식이 mx 더하기 n분의 p라고 했는데 그 외부의 점의 좌표를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라고 놓고 시작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해보자고. 그러니까 알파 놓고 다 베타를 넣자는 말이지. 그러니까 m을 곱해요. 그럼 m 베타, 베타 m에 여기다 m 곱하면 이제 알파 m 제곱이 되고 여기다 곱하면 p 이렇게 되거든. 그거 넘기면 알파 m 제곱 마이너스 베타 m에 더하기 p는 0이 돼서 그럼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분의 p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베타라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y제품 전혀 중요하지 않고 바로 알파가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p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점이 x는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준선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만 접선을 그 놈이 바로 수직이 되는 거구나. 평행 이동돼도 마찬가지고요. 알겠냐? 자, 기억해도 준선에서 접선을 거야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 거구나. 기억해 둡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문제도 비슷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럼 내가 지금 성질 알려줬으니까 이거 다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냐? A 얼마야? 봐봐, 이거 다 봐봐. 준선 보고 딱 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마이너스 1이죠? 끝났죠? P값 1이니? P값 1이니? 그러면은 0,1이 꼭지점이고 y는 마이너스 1이 준선이냐? 근데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거서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려면 이 친구가 준선 위에 점이 돼야 되니까 a는 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결해보면 된다고. 자, 이것도 기억해두면 시간을 많이 단축해 줄 수 있으니까 야, 타원도 있고 쌍거선도 있어. 다. 수직 접선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거든.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그건 좀 기억해두면 많이
이득이다. 알겠냐? 자, 여기까지가 아마 포물선의 접선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오늘도 우리 뭐 상황 봐서 뭐 타원까지 정도만 할게. 쌍곡선 오늘 처음 배웠는데 저선 바로 하면 좀 빡셀 수 있으니까 쌍곡선에 대한 접선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든가 하더라도 타원에 대한 접선까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 타원 위에 2,2에서의 접선을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하는데 잘 정리해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자,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 자,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 니네가 그나마 좀 미분을 좀 해봐서 아마 이게 좀 편하긴 할 거야. 미분할게. 앞에 거 미분하면 2x고 뒤에 거 미분하면 6y인데 y가 난 10이었거든. 16은 미분하면 0 되는 거고. 그래서 도함수가 바로 뭐가 되게 되느냐? 마이너스 3y분의 1이 되게 돼. y좌표를 대입해야 기울기가 나오게 되는 거야. 위에 점일 때 쓰는 거야. 자, 2,2에서의 접선이라 했으니까 y좌표 2를 대입해주면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끝난 거죠? 오호,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1인데 2,2를 지난다 했으니까 x 빼기 2에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자,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도함수가 x로 표현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잠깐만, 나 실수했어. 그지? 미쳤다. 니네 표정이 이상했거든. 자, 얘 넘기고 얘로 나눠주면 위에 x가 남죠. 그죠? 미안. 자, 그래서 x좌표가 2고 y좌표가 2인 걸 대입해주면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때문에 그런 거지? 오케이. 자,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2,2를 지나죠. 자, 이렇게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 x 대신에 대입해주고 여기 y제곱 대신에 2y 대입해주면 6y는 16 끝. 야, 쉽지? 솔직히. 그럼 원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x제곱 대신에 2x 넣은 거고 y제곱 대신에 2y 넣은 거야. 끝. 접선의 방정식. 이해되겠어? 뭐라고? x제곱 대신에 접점의 좌표와 x, y제곱 대신에 뭐? 접점의 y좌표 y. 대입해주는 고1 때 원에서 했던 그 작업을 동일하게 진행하게 된 거야. 끝. 자, 이렇게 위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접선의 방정식을 좀 쉽게 구할 수 있구나. 되겠냐? 되겠어. 자, 오른쪽 문제를 그러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타원 위에 있는 A, B에서의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현재 구해보고 싶대. 야, 봐봐. A가 커서 타원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1사분면은 A, B란 점에서의 접선을 딱 그어서 만들어지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해. 얘도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을 합니다. 자, 볼게.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울 수 있지. 25분의 AX 더하기 16분의 BY는 1이라는 것이 바로 이 타원 위에 있는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되겠지? 되겠지? 자, 봐봐. Y 대신에 0을 집어넣어주면 X절편이 얼마가 나오냐? A분의 25가 나오게 돼요. Y 대신 0 넣어서 X의 개수인 25분의 A의 역수를 곱해주면 A분의 25가 X절편. 그럼 마찬가지로 X 대신에 0 집어넣어서 Y절편이 B분의 16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분의 25 곱하기 B분의 16이 돼서 바로 AB분의, 야, 이거 8배면 얼마니? 200이니? 이거니? 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최소가 되려면 AB의 뭘 구해야 돼? 최대값을 계산해야 되지?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합니다. 자, A, B가 저 타원 위의 점이므로 25분의 A제곱 더하기 16분의 B제곱의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겠지? 되겠냐? 되겠어? 근데 얘는 항상 표현화같이 2루트. 자, 산술기하 쓸 때는 1을 저쪽으로 써주는 게 산술기하 쓸 때 좀 편리하니까. 그래서 둘의 고. 자, 25분의 A제곱 곱하기 16분의 B제곱 탈출하자. 왼쪽은 1이고 2배 5분의 A고 4분의 B여서 AB가 가장 큰 상황이 얼마가 되냐면 10이
A, B의 최대값 집어넣어주면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0이 바로 최소값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겠죠. 많이 물어보는 문제니까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산술기하 평균이 참 그죠? 아무 때나 막 나와. 근데 여기 봐봐. 그지? 또 는이 없는 부등호지? 그럼 산술기하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필수의 7번의 오른쪽에 있는 문제, 산기를 이용한 문제를 살펴봤어요. 차라리 이 부분이 다른 것보단 쉽지 않을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야, 반드시 유제 문제 풀고 나서 올류 풀도록 해.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숙제라고 또 여유 있게 하다가 또 숙제 못 하지 말고 제발 좀. 20몇 번까지 하고 하지 말고 다 해와야 돼, 꼭 숙제. 알겠지? 다음 주에 특강 없죠? 특강 때는 이제 벡터 부분을 따로 해서, 특강 때는 그냥 진도 교재만 가져오면 돼. 월요일 또는 금요일. 아까 없었어가지고 못 들었구나. 자, 이제 넘어가서 필수 예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원에 접하고 얘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 판별식 이용할 수 있지. 그놈의 판별식은 항상 쓸 수 있는 거야. 평행하니까 y는 2x 더하기 k 해가지고 때려놓고 판별 쓰면 딱 나오죠. 근데 야, 솔직히 얘기해서 나 근데 고등학교 때 난 판별식을 더 많이 썼어. 우리 학교 수학선생님이 더럽게 못 가르쳐가지고. 보고 있나 이재구? 본 거 아니야 혹시? 우리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담임이었거든, 수학 선생님. 겁나 못 가르쳐가지고 뭔 소리인지 알아먹지 못하겠어. 그래서 맨날 정석까지 공부했어. 나 정석에 보니까 판별식이 있는데, 판별식? 나 내림차순 정리 잘했거든. 항 3개여도 제곱 곱한 거 2배 곱한 거 2배 곱한 거 2배 1000개 하면 되잖아. 그 내림차순 정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을 애용했어. 솔직히 나는 판별 썼어. 근데 나중에 이제 수학을 가리키면서 좀 알고 나니까 우리 고등학교 담임이 진짜 거지같이 가르쳤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더라고. 보고 있나 이제고? 학생부 주임이더라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옛날에는 아직 사립이라. 사립이라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죠. 자, 판별식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아까 포물선의 식은 y는 mx 더하기 n분의 p였지? 그럼 이제 타원도 좀 외워줘야 돼. 아까 내가 차라리 외울 시간 좀 주고 할 걸 그랬어. 자, 볼게. a제곱 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요. 자,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오늘 타원까지 하니까 싼 거 쓰면 나중에 여기 중간에 부호가 빼게 되는 거거든. 자, 유도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판별식 이용하는 걸로 유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요건 마치 근해 공식을 외우듯이 기억해 두시면 좋다. 알겠지? 갈게.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 양변을 4로 나눠주면 1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 a제곱 얼마니? 1이죠? b제곱 얼마니? 4지? m제곱 얼마니? 자, 얘 평행하다 했으니까 m제곱 얼마니? 4니?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기울기가 2니까 당연히 2x 풀마 루트. 자, a제곱과 m제곱을 곱한 4에다가 b제곱인 4를 더해주면, 자, 공식에 의존한 거지만, 자, 그래서 이 공식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럼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좀 복잡해서 보여주긴 할게. 왜 얘가 더 난지를 좀 느껴줘야 니네가 공식을 외울 것 같으니까. 참고,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하는 방법. 미분에 8x 더하기 2y 근데 y 프라임 는 0. 그래서 y 프라임이 마이너스 y분의 4x야. 되겠어?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만약에 a, b라 하잖아. 그럼 일단 먼저 뭐가 성립해? 4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가 성립해. 그러니까 접점의 좌표를 a, b라 하면. 근데 그걸 또 다 집어넣잖아? 그럼 마이너스 b분의 4a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줘야 돼. 그럼 이거를 이제 연립을 해줘야 되거든? 그럼 접점표 나오지? 그럼 접점표 나오면 기울기 알면 공식 써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는. 알겠냐? 포물선은 간단한데. 그래서 이 공식 아까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갔지만 외워야겠구나. 외워야 돼. 알겠지? 자, 타원의 기울기가 주어진 접점이고. 자, 9번의 문제 보도록 할게. 그냥 패턴은 계속 똑같아서. 야, 4,2에서
이 타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래. 또 외부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뭐 2개 남았어? 일단 오늘 계획한 거는 유형이 2개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좀 발휘해 주시고. 왼쪽 문제 마찬가지로 도형은 대충 그린 거야 일부러. 야야야 4,2라는 점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현재 지금 궁금한 건데 기울기만 알면 되는데 기울기를 몰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공식을 또 사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 그러면은 얘를 양변 16으로 나눠주는데 이 법문수 좀 주의해라. 이거 양변 16으로 나누잖아? 그럼 16분의 3 x제곱에 그 다음 4분의 y제곱은 1인데 사실은 이게 밑에 있는 숫자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변형해보면 변형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자 3분의 16 분의 x제곱에 4분의 y제곱은 1이구나 이렇게 정리해주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a제곱 얼마니? 3분의 16이고 b제곱 얼마니? 4죠? m제곱은 그냥 m제곱이야. 기울기를 모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공식에 집어넣어서 지금부터 하는 건 바로 뭐다? 이 타원에 접하는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기울기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a제곱은 3분의 16이에요. m제곱 몰라요. b제곱은 4예요. 야 이게 뭐야? 저 타원에 접하는 임의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4,2에서 접선 걷대잖아. 그래서 x 대신에 4 집어넣어주고 y 대신에 2 대입해서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되겠냐? 넘기고 제곱하는 거 암산을 하기 전에 자 2 빼기 4m의 제곱이 3분의 16m제곱 더하기 4가 돼서 자 얘를 정리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m값이 나오게 된다. 되겠냐? 자 컨닝 좀 할게. 자 그래서 아이고 젠장 계산해볼게. 나는 n값이 밑에 답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할게. 야 봐라. 오 16m제곱에서 곱한 다음에 2배 하면은 마팔에 마이너스 16m에 더하기 4가 3분의 16m제곱 더하기 4가 돼서 다행스럽게 상수항이 사라집니다. 양변 16으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m제곱 빼기 m 더하은 얼마? 자 3분의 1 m제곱이 돼서 자 3m제곱 빼기 3m의 결과가 m제곱이 돼서 자 2m제곱 빼기 3m이 0이 돼서 m값이 간단하게 나오네요. 0 또는 2분의 3이 나오게 되네. 그냥 알겠지만 기울기가 0이면 절대로 이렇게 x에 관한 식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m이 2분의 3인 상황이 궁금한 것 같고 그래서 아 나는 기울기가 2분의 3인데 어떤 점을 지난다? 4,2를 지난다.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식을 외우지 않고서는 너무 접근 방법이 힘드니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공식은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문제 풀기 전에 그거 먼저 외우고 해라. 알겠지? 먼저 외우고 풀어. 외우고 유제 풀고 그 다음 원리 풀고. 어디 내일까지 해야 되는 미투 숙제는 좀 했나요? 지수 로그 그 3단원 방정식 부등식. 오늘 집에 가면 일단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좀 해. 야 진짜 치열하게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해야 돼. 이과는. 알잖아 잘. 오른쪽 문제 볼까? 되게 또 비슷한 문제지. 4,2에서 여기다 그은 접점의 좌표를 또 구하래.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연립하는 게 가장 무난하다. 4,2에서 또 외부의 점이 또 이렇게 우연찮게 또 같을 수가 그지? 4,2라는 점에서 이 타원에 그은 두 접점의 x좌표 합이 궁금하대. 그럼 이것도 당연히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방법 여러 가지겠지만 자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 뭐? 극선의 방정식 구할게. 자 4,2가 마치 이 타원 위의 점인 것처럼 4x 그 다음에 2y 대입하면 이 친구도 4y가 4가 돼서 이 x 더하기 y는 1이라고 하는 극선의 방정식과 원래 문제에서 주어졌던 자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4라고 하는 이 두 개씩을 연립해주면
내가 원하는 접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현재 궁금한 게 x좌표의 합이니까 y를 소거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얘를 y로 정렬 때려 넣어요. 그럼 x제곱 더하기 2배 y제곱 대신에 1 빼기 x의 제곱을 집어넣은 자, 이 방정식의 근과 계수관계를 통해서 두근의 합을 조사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된 거냐? 어렵지 않잖아 이건. 자, 이제 타원에 대한 수직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이것도 결론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지? 유도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도록 할게.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유도할까? 유도를 하고 결론을 얘기할까? 알겠습니다. 자, 이거 공식 하나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문제로 푸는 게 아니라 일반화해서 설명할게. 야, 봐봐.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하는 이 타원 밖에 있는 알파, 베타란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려고 해. 기울기는 잘 모르겠고. 기울기 잘 모르겠어. 자, a제곱 m제곱에 더하기 b제곱. 거기다 알파하고 베타를 집어넣어 계산을 해줘야 되지. 넘기고 제곱을 한단 말이야. 암산 좀 할게. 베타제곱 더하기 m제곱 알파제곱에 곱한 거 2배니까 마이너스 2알파 베타의 m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제곱의 m제곱이 되고 그 다음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넘기고 양변 제곱했죠. m에 관한 방정식이야. 그래서 m에 관한 2차식 놀러 와봐. 자, a제곱 빼기 알파 제곱만큼의 m제곱에다가 더하기 2알파 베타의 m에다가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0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접선이 서로 수직이려면 두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얘 분의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둘이 서로 반대보란 얘기는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얘랑 더한 게 0이다. 즉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돼야 돼. 근데 이렇게 식으로 기억하면 좀 빡세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그 알파, 베타가요. 원위의 점이라는 거예요. 원위의 점. 어떤 원위의 점이냐? 자, 타원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 보세요. 야, 이 점에서의 접선하고 수직인 이 점이 바로 대표적인 그 점이겠지. 야,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 시은이는 이미 틀린 것 같아. 이 길이 A지? 이 길이 B지? 그럼 이 길이 피타고라스로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얘인 원, 위에 점이 돼야 된다. 바로 나오죠. 됐지? 자, 그 점이 어떤 위에 점, 도형 위에 점이 되고 원 위에 점이 돼야 된다.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이 원 위에 점이 돼줘야 된다. 쉽게 말해. 야, A제곱 더하기 4가 7 더하기 9가 돼야 된다고. 7 더하기 9가 돼야 된다고. 7 더하기 9가 된다고. 자, 그래서 넘겨주시면 A제곱의 값은 자, 16에서 4를 뺀 12가 되고 A 값은 2 루트 3이 정답이 된다. 이 그림으로 기억해 두는 게 내가 볼 땐 더 나을 것 같아. 자, 접선이 수직이 되기 위한 조건들은 자, 그 점들이 이런 점들이 있겠죠. 이런 점들, 그지? 근데 이런 점들을 지나는 이 원 위에서 접선을 그어야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여기까지. 지훈아.